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문재인의 탈원전이 옳은가, 트럼프의 바리 협약이 옳은가 쭉 설명을 드려왔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자료는 기후변화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최근 논문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신용평가사 무디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리 협약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자 또는 1.5도 이내로 묶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이 노드하우스 교수의 예일대학 교수의 자료에 나오는 건데요. GDP 규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냐를 보면 매년 마이너스 1.5%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GDP 중에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제조업 선진화될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니까 CO2 배출에 대한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CO2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에너지 기술의 효율화도 있지만 산업 구조 변화에서 오는 그 지식이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부가 커질수록 CO2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게 이제 절대량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지구의 온도를 CO2 배출량을 지구의 온도를 뭐 2.5도 이상 못 올라가게 그리고 2040년부터는 CO2 배출이 거의 넷 배출이라는 거죠. CO2 없어지는 거하고 새로 하는 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도 더 증가하지 않게 하자는 아주 강한 정책이 있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베이스라고 해서 제일 위에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네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가운데 있는 건 뭐냐 하면 CO2 배출을 안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혜택보다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이 경제학자답게 CO2 배출에 대해서 탄소세를 최적으로 경제 활동에 오는 생산성 유실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거 하고 최적이 되는 이론적인 최적치를 하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연간 2100년까지 CO2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경제학자는 당연히 지금 파리 협약에 강한 규제, CO2 배출량을 하나도 안 되게 하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보고 탄소세에 의해서 최적치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배출되는 거하고 이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어떻게 되냐를 이제 아까 네 가지 시나리오로 그리면 이 400 ppm에서 제일 이제 그 강한 거는 CO2 양이 대기 중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최적치 파란색을 보면 최적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 그려놓고 있고요. 그거에 따르면 그 CO2 양이 그렇게 늘어나면 기후는 얼마나 늘어날까? 2100년까지 한 100년 후에 얼마나 늘어날까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한 4.1조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탄소세를 부과해가지고 최적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봐도 3.5도가 올라가고요. UN 파리 협약을 다 해도 거의 2도가 넘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 UN에서 얘기하는 1.5도 미만으로 해야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달성이 안 된다. 미국이 참여하든 안 하든 1.5도 목표는 달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스에서 어떤 나라도 2도 안으로 멈추려고 하는 파리 협약은 빈 공약이지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 나라는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얼마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느냐를 보는 그래프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들은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득을 보는 나라고요. 빨간색들은 손실을 보는 나라고 주황색은 그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파란색으로 짙을 때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쪽이고 빨간색으로 짙어질 때까지가 나쁜 쪽이죠. 그런데 보시면 지구온난화에 의하면 캐나다하고 영국 독일 같이 추운 지역의 나라들은 사실은 GDP가 0.28%에서 0.31% 늘어나고요.
한국하고 일본은 아주 미세하게 경제적 손실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거를 강조하는 거냐면 가장 아무것도 안 하고 4도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4도가 올라가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마이너스 0.13%입니다. 근데 요새 그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 잘 못하니까 예측치가 막 한꺼번에 0.4%씩 내려가는잖아요. 그러니까 그 0.13%라는 건 거의 뭐 미세한 거죠. 그리고 많이 손해보는 인도가 2.45%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공황 이러면 경제 GDP 규모가 막 6%씩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무디스 분석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라고 금년 6월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여기도 아까 롤드하우스 교수처럼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1도만 올라가는 거, 1.9도 올라가고 2.4도 올라가고 4.1도 올라가는 걸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파리 협약은 1도에서 1.5도 이내로 묵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아까 롤드하우스 교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손실은 지금 보시면 거의 가장 강하게 이제 4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0.13%가 줄지만 지금 그냥 1도 이내로 묶으면 한국의 GDP는 0.01%가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적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미국이 1도 올라갈 때, 1.5도 올라갈 때, 2도 올라갈 때, 4도 올라갈 때 경제적 손실이 얼마가 되느냐 2100년까지 그러면 연평균 한 3.5%, 0.5%에서 3.5%가 줄어드는 거로 데미지가 나는 거로 돼 있죠. 이 생산성이 2048년까지 미국하고 러시아 얼마만큼 줄어들 거냐 보면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생산성 감소가 적고 미국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훨씬 추운 데 쪽에 있을수록 기후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GDP가 4도 올라갈 때까지 2048년에 4도 올라갈 때까지 나뉘어뒀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면 북구 유럽의 추운 지역의 나라들 아일랜드서부터 룩셈부르크까지가 한 0.5%에서부터 1.1% 정도의 GDP가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나라들은 중동 산유국 아니면 더운 지역에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인데 대부분은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후발 국가들이 CO2 줄이려고 경제 개발을 잘 못하게 하는 부담하고 석유 국가들이 석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이 많이 그리고 탈석유를 하는 것에서 오는 손실 때문에 산유국하고 열대 지역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GDP가 한 11%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왼쪽에 보면 스웨덴하고 싱가포르는 더 더워질 테니까 관광객 줄을 거고 스웨덴은 따뜻해지니까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해수면에 의한 GDP 손실을 해수면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고 없어지고 퍼펙트 스톰이 오고 고아가 얘기했지만 그 경제 손실 비용은 홍콩 같이 해변에 있는 나라도 끝에야 0.014%로 미미한 거고 크로아시아 같은 경우에 최악의 경우가 크로아시아 같은 경우 0.004% 정도밖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 CO2 배출을 안 하면 지구가 지금 house on the fire 이렇게 아주 불이 났다. 여기 모든 생태가 파괴되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다 극심한 기후 때문에 없을 거다. 이런 거는 유엔 보고서에도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사는 기온의 격차는 열대지방서부터 저 그린랜드까지 또는 에스키모 산들이 사는 아주 추운 지역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는 기술에 의해서 그 추운 지역에서는 따뜻하게 너무 뜨거운 지역에서는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기술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유엔 보고서나 경제학자들 보고에서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대처를 해서 내비두고 있으면 나중에 기술 개발됨에 따라서 적응하는 거 하고
지금 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게 좋으냐 하는 거는 보고서마다 다 다르다는 거고요. 한국의 피해는 극히 적거나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서 기후변화가 지구 종말을 예측하거나 인류의 종언을 고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학적이나 과학적 근거가 그렇게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기후변화를 가지고 이걸 하면 인류와 다른 동물의 생존에 되는 완전히 도덕적 의무처럼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합의가 많이 된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면서 조금 마음 편히 기후변화를 대하실 수 있는 자료를 소개를 드렸습니다.